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30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024 시즌 KBO 리그 기아 타이거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는 0대8로 완패하며 기아의 5연승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기아에게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겹쳐진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기아의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하다가 두산과 3차전이 진행되기 전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크로우가 아직은 KBO 리그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고 투구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산의 선발 투수 브랜든의 압도적인 투구에 타선이 완전히 침묵하며 기대를 모았던 기아의 연승 도전은 끝을 맺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는 30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1이닝 동안 5안타와 3볼넷을 내주며 5탈3진을 기록하고 사실점했습니다. 총 85구를 던진 크로우는 5회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고, 이는 지난 23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개막전에 이어 또 다시 아쉬운 성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5.1이닝 동안 6피안타 1피홈런 1볼넷 5탈3진을 기록하며 5실점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지원을 받아 첫 KBO 리그 데뷔승을 따냈습니다. 이날 크로우는 최고 구속 153km의 강력한 직구를 비롯하여 싱커,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선보였지만 제구에 어려움을 겪으며 두산 타자들에게 여러 차례 공략당했습니다. 특히 실투가 나올 때마다 두산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공격해 대량 실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아가 1선발로 기대했던 크로우의 이러한 성적은 분명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며 앞으로의 등판에서는 보다 안정된 피칭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회 3자범퇴로 시작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였으나 2회 강승호에게 내준 홈런을 시작으로 제구력이 급격하게 흔들리며 경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140km의 컷 패스트볼이 스트라이크 존 중앙으로 몰리는 큰 실투를 범해 결국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2회는 추가 실점 없이 마무리했지만 3회에는 정수빈과 허경민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한 뒤 헨리 라모스에게 1타점 2루타를 내주며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4회에는 다시 3자범퇴로 이닝을 마쳐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5회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선두 타자 정수빈과 허경민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고 김재환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두산과의 점수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기아의 벤치는 크로우를 대신해 윤중현을 급히 투입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으나 윤중현 역시 안정을 찾지 못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사 만루 상황에서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며 두산에 추가점을 허용, 점수차는 점점 더 벌어져 갔습니다. 연이어 볼넷과 사구로 두산에 더 많은 기회를 내주며 기아는 큰 점수차로 끌려가는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2회 초 무사 1루에서 김선빈의 안타에 뒤따라 기회를 맞았지만 이어진 병살타로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3회에는 2사 1루와 3루 상황에서 희망을 품었으나 소크라테스의 이루수 땅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4회에도 2사 상황에서 1루와 2루를 채웠지만 김태군의 중견수 뜬 공으로 다시 한번 점수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이날 기아의 타선은 총 6안타와 2볼넷을 기록하며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 한 점도 득점하지 못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팀의 핵심 타자들인 김도영, 소크라테스, 이우성, 이창진, 김태군 등이 각각 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유지했지만 팀 전체의 응집력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순간마다 점수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팀은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패배하며 이날의 타선 부진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팀의 투수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수 영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선발 투수로 윌 크로우에 주목했습니다. 크로우와의 계약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그리고 성과에 따른 옵션으로 20만 달러가 추가되어 총액 10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3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크로우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29경기 포함 94경기 동안 210.2이닝을 소화하며 10승 21패 16홀드 5세이브, 평균 자책점 5.30이라는 베테랑으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2021 시즌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치에서 실제 5선발로 활약했던 선수이며 2022 시즌에는 불펜에서 풀타임 빅리거로 활약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나 메디컬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며 내구성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2023 시즌 마이너리그에서는 선발 3경기를 포함 17경기에 출장해 30.1이닝 동안 3승 1패 1홀드 평균 자책점 3.86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크로우는 시범 경기에서의 인상적인 투구로 팀과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이닝 동안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는 등 KT 위즈와의 경기에서도 5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규 시즌이 시작된 후 크로우의 피칭이 시범 경기 때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전을 중계한 서재흥 해설위원은 KBO 리그에서의 피칭 디자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두 경기에서 크로우가 보여준 떨어지는 공의 각도가 좋은 편이다. 그런데 굳이 하이 패스트볼을 쓸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31일 두산과의 시즌 3차전을 앞두고 커맨드가 문제인 것 같다. 구위만 보면 152에서 153km가 나온다. 근데 본인도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리그의 타자들이 내 공을 커트하고 정타를 만들 능력을 갖췄다는 걸 느끼면 본인이 코스별로 던져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크로우가 우리나라 야구에 좀 더 적응할 수 있게끔 기다리려고 한다. 특히 잠실 야구장이 다른 곳과 다르게 마운드에 올라가면 혼자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있다. 미국의 경우 편안한 느낌이 있는데 잠실은 약간 올라온 느낌이라며 제임스 네일이 시범 경기 때 두산을 상대로 잠실에서 부진했던 점도 그라운드에 대한 긴장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구위가 좋은 크로우가 그런 부분에 적응한다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감독은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코칭 스태프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분명히 6에서 79가 되면 고비가 올 것이고 3, 4경기 정도 등판한 뒤에는 본인이 109까지 던져도 괜찮은 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까진 투구수를 지킬 수 있는 몸을 만들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O 리그의 타자들이 크로우의 공에 빠르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크로우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향후 크로우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광주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크로우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KBO 리그에서의 성공적인 활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